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정성욱입니다. 생방송 유튜브로 진행하는 슬기로운 인공화학 생활백서 세 번째 강의 전기 소리 자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보청기, 한 명은 인공화호를 했네요.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니까 이 친구는 소리 자극으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화호는 소리를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니까 전기 자극이지요. 보청기를 한 이유는 보청기가 더 잘 들리니까 보청기를 했을 것이고, 이 친구는 인공화호가 더 잘 들릴 것이니까 이렇게 했을 것인데, 인공화호를 한 사람 중에 소리 자극도 같이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전기, 소리 자극을 같이 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소리를 직접 듣는 게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소리란 게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로 해서 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전에 지금 시청하시는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니까 아마 많이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요. 신나는 노래 하나를 듣고 그러고 계속 할까 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고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요즘은 텔레비전보다 유튜브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춤추고 노래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강의만 이어가겠습니다. 예. 하하, 그래가지고 얘가 왜? 예. 저기 소리란 무엇인가? 기타 줄을 튕기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줄만 튕겼는데 왜 소리가 날까요? 줄을 튕겼을 때 발생하는 현상은 이 기타 줄이 이렇게 진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주변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이 기타 줄이 얻어맞아 가지고는 계속 튕겨져 나가서 여기 듣는 사람 귀까지 오는 것이죠. 사람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내면 제 목에 있는 성대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이 주변에 있던 공기 분자들이 이 성대에 튕겨 가지고는 계속 서로 부딪혀서 진동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 귀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대가 진동해서 공기 분자가 진동하면 이 공기 분자가 고막을 때리고 그 진동이 달팽이관까지 가서 달팽이관에서는 마이크로 볼트에 해당하는 약한 전기가 생기고 이것이 신경을 타고 대뇌까지 가면 이게 소리다 하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타 줄 제 끝칸을 누르고 줄을 튕기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62Hz의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줄을 튕기면 1초에 262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초에 262회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타 줄을 튕기면 이 줄이 262회 진동하니까 옆에 있던 공기 분자도 초당 262회. 이게 고막을 때리면 이렇게 진동이 타고 들어가서 결국 이게 작게 보이는 게요. 달팽이관 속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습니다. 이 막이 아래로 진동을 하죠. 조금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낮은 260Hz의 낮은 음이 들어오면 달팽이관 깊숙한 곳에 기저막이 진동을 하고 높은 음이 들어오면 달팽이관 얕은 곳에 기저막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저막의 어느 부위에서 진동이 생겼는가를 파악해서 이 소리는 높은 음이다, 저 소리는 낮은 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피아노 건반 한 옥타브입니다. 도를 치면 이 현이 1초에 260회 진동을 합니다. 여기 높은 도는 몇 번 진동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2배, 그러니까 524회 진동합니다. 2배 진동하는 한 옥타브라고 그러죠. 또 높은 도를 올라가게 되면 1048회 진동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의 건반들을 치게 되면 이 줄들이 이런 숫자로 진동을 합니다. 한 음계당 한 30회 정도 진동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동 숫자의 차이를 우리 달팽이관이 지각하게 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알아듣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입니다.
첼로로 도를 해볼게요. 자, 이 현이 초당 262회 진동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도입니다. 역시 피아노 현이 초당 262회 진동을 했고 기타도 역시 초당 262회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 똑같이 262회 진동했는데 우리 귀에는 이게 다 다르게 들린단 말이죠. 기타 소리, 피아노 소리, 첼로 소리.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음이라고 하는 것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요상한 기계인데 줄을 달아놓고 숫자를 설정하면 딱 이 헤르츠만큼 진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7Hz로 세팅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1초에 이 줄은 13.7회 진동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동을 시키면 처음에는 13.7회 진동하다가 금세 딱 2배인 27로 진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2개가 생겼죠. 그리고 또 잠시 있으면 3배로 진동합니다. 3배 빠르게 3개가 생기면서 41회. 또 그 다음에는 아마 54쯤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있으면 더 빠르게 진동합니다. 67회 정도 진동할 겁니다. 68회 정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모든 진동계, 레조넌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진동계는 처음 진동을 시키면 이게 계속 2배, 3배, 4배, 5배 점점 이렇게 빠르게 진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배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악기의 현, 관, 그 다음에 요 사람의 성대 모두가 이런 배음을 일으키는 진동계에 해당을 합니다. 기타 줄 2번 줄 여기를 누르고 줄을 튕기면 1초에 260회 진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에 521을 진동하고 또 잠시 후에 3배인 780회 또 잠시 후에 4배인 1040회 이렇게 해서 점점 진동은 빨라지는데 강도는 약해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줄이 멈추게 돼요. 힘이 빠지면. 그래서 요 줄을 한번 딱 튕기면 260Hz부터 피치가 올라가면서 자자자자작 이렇게 높은 피치의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귀에는 260Hz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처음 260Hz 소리가 제일 처음 들은 소리고 제일 크게 들리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는 260Hz다 하고 기억을 하지만 실상은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높은 소리를 다 들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 소리가 합쳐지니까 악기 소리가 화음인양 좋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첫 음보다 주파수가 2배, 3배, 4배 높아진 음들을 다 배음이라고 그럽니다. 오버톤. 그리고 그 배음이 정확히 2배가 되었을 때 하모닉이다 그러죠. 하모닉 오버톤. 악기가 좋을수록 정확히 2배의 음이 나고 악기가 부산말로 싸구려일수록 주파수가 틀리죠. 그래서 뭐 515, 뭐 770 이러면은 뭔가 소리가 좀 안 좋게 들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하모닉 오버톤들을 다 합친 거를 하모닉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 낮은 도니까 128Hz입니다. 낮은 도를 요 3가지 악기로 연주를 해보면 그랜드 피아노에서는요, 땅 치면 128Hz가 제일 크게 들리고 배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조금씩 크기가 작아지잖아요. 이 수십 개의 배음이 생기니까 역시 그랜드 피아노의 소리는 웅장하고 깊게 들리는 겁니다. 합시 코드라고 하는 옛날 악기인데 이거를 치면 역시 128Hz가 제일 크고 배음들이 생기는데 차이가 뭐냐면 각 배음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리로 들리는 거죠. 기타를 볼까요? 역시 배음이 생기지만 배음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배음이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조합들로 인해서 우리 귀에 다 다른 악기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자, 도 262Hz인데 배음이 전혀 없는 262Hz입니다. 도이긴 하지만 뭔가 조금 소리가 밋밋합니다. 배음이 입혀진 첼로의 도고요. 또 다른 배음이 입혀진 피아노의 도입니다. 그래서 배음이 입혀짐으로 인해서 악기 소리는 더 좋게 들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의 성대도 역시 배음이 생깁니다. 아까 기타 줄과 마찬가지로 꿀성대의 대명사 있지 않습니까? 마이클 볼튼인데 이 사람 남자라서 이 성대의 기본 주파수 그냥 대충 말했을 때 나오는 성대 주파수가 128Hz입니다. 이 사람 말하면 역시 성대에서 배음이 생깁니다. 1배음 258, 그 다음 배음 384 그러다가 배음이 몇 개 나오냐면 무려 12개까지 나온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배음 12개쯤 되는 사람 노래 소리 한번 같이 혼자 사는데도 풍성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배음 12개 된 마이클 볼튼이고 부산에서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목소리가 낮아서 아주 이게 저음이 나오거든요. 120Hz고 이 사람도 배음이 나와요. 이렇게 2개 나오는데 배음 갭수가 4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아무리 노래 좀 한다고 해도 서울 오면 안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저기 악기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것, 또 가수의 목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게 그랜드 피아노는 아까 배음이 뭐 한 3, 40개쯤 되고 마이클 볼튼은 10개쯤 되고 그래서 듣기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음을 들어야 좋은데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얼마나 되느냐? 무려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때 잠깐입니다. 조금 살다 보면 중년만 돼도 벌써 이 위의 주파수를 못 듣게 되고요. 노년이 되면 또 한 반밖에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잘해야 8,000Hz까지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8,000Hz까지만 들을 수 있어도 좋습니다. 아까 마이클 볼튼 봅시다. 성대의 기본 주파수가 128Hz고 제일 끝에 나오는 12번째 배음이 128 곱하기 12 하면 1500Hz거든요. 1500Hz 이쯤 있으니까 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볼튼의 그 깊은 배음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8,000까지만 들으면 되는 이유가 한국어 자모음이 다 8,000Hz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위에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의학의 발전으로 150년, 200년 산다고 하면 점점 내려오겠죠, 이렇게. 짠. 예. 그래서 이제 8,000부터 점점 청력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음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점점 말귀를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8,000Hz까지 청력을 다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주파수까지만큼은 절대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 어디까지만 청력이 살아남으면 좋겠다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목소리의 기본 주파수, 그냥 말했을 때 성대의 진동수입니다. 남자 같으면 180을 넘지 않습니다. 여자가 피치가 조금 더 높으니까 250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Hz 이하의 주파수를 세밀하게 다 구분할 수 있으면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의 목소리의 차이를 해서 목소리를 또 구분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있고 파티 같은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다 떠들지요. 다들 성대의 상태가 다르니까 기본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55Hz 이하의 주파수를 다 구분할 수 있으면 저 사람 목소리, 저 사람 목소리를 다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배음까지 다 들으면 좋겠지만 기본 주파수만 구분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도에서 도까지가 500Hz 이하입니다. 뭐 한 옥타브 더 올라가도 1000Hz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00Hz 이하만 잘 들을 수 있으면 목소리 구분하고 여러 사람 말을 따라 듣고 또 음악도 듣고 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1000Hz까지 있으면 배음 2-3개 정도 더 들을 수 있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그래서 500에서 1000까지.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살아있으면 좋겠다. 1000까지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500Hz고요. 이게 1000Hz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이 주파수를 구분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달팽이관을 쭉 펼쳐놨는데요. 고막이 있고 달팽이관 속에 이런 기저막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막이 있습니다. 이 기저막 위에는 소리를 감각하는 뇌유모세포라는 것이 이렇게 얹혀져 있는데 외부에서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진동하고 이 진동으로 기저막이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진동이 동력이 되어서 이 위에 있는 이 뇌유모세포, 유모세포는 머리에 털난 세포라는 뜻이거든요. 유모, 이슬유, 털모, 머리털이 난 안쪽에 있는 세포다 이런 말인데 밑에 진동을 하면 이 진동을 동력으로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뇌유모세포가 이제 눈이 시뻘개지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청신경이 10개 연결되어 있는데 청신경으로 이 전기 신호가 쭉 뇌로 올라가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유모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깜짝 놀라실 건데 무려 안 나오냐? 예, 3,500개나 있어요. 3,500개. 그리고 각 뇌유모세포마다 10개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35,000개의 신경세포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의 청신경이 흥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파수를 감지하게 됩니다. 달팽이관 깊은 곳에 신경이 흥분하면
낮은 음으로, 달팽이관 가까운 곳에 신경세포가 흥분하면 높은 음으로 우리 뇌는 인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500Hz가 들어오면 깊은 곳에 기점막이 진동을 하고 그 위에 위치해 있는 뇌 유모세포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신경을 타고 쭉 들어가면 이거는 500Hz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고, 1000Hz가 들어오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전기 신호가 발생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2000Hz 같으면 더 가까운 곳에서 기점막이 진동해서 전기 신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뇌 유모세포가 3,500개라 했으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무려 3,500개의 주파수를 구분해서 뇌로 보내준다.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이 총 88개인데 3,500개의 건반이 달린 그런 피아노로 듣는 것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큰 소리가 들어와야 저 유모세포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우리가 소리를 인지할 수 있겠는가? 20dB이면 아주 그냥 작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20dB 소리가 들어오면 고막이 작게 움직이고 기저막도 적게 움직이는데, 이래 가지고는 뇌 유모세포에서 전기가 안 생깁니다. 좀 더 큰 소리, 보통 목소리는 50dB, 그러면은 더 세게 진동하거든요. 이래도 유모세포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70dB 정도, 그와 비슷한 소리를 질러야 드디어 뇌 유모세포에서는 전기가 발생해서 소리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다 고함을 질러야 됩니다. 둘러서서 싸우듯이 고함을 질러야 대화가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신 이 조물주께서 안타까워가지고는 이제 선물을 주신 게 뭐냐면 옛다 받아라 한 게 이제 요겁니다. 이거. 외 유모세포 삼형제가 되겠습니다.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20dB 작은 소리가 들어와요. 기저막이 조금만 움직입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얘들은 그 신나게 그대로 그냥 점핑을 시작하는 거죠. 얘들이 뛰니까 기저막이 더 세게 움직이고, 그러면 얘들은 더 세게 뛰고 서로 그냥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 20dB 작게 들어왔는데도 외 유모세포가 신나게 이렇게 띄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저막이 더 크게 움직여서 이제 뇌 유모세포에서는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죠. 아까 70이 들어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 유모세포를 보통 와우 증폭기, 보청기의 기능을 대신하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력이 정상인 사람의 귀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가 들어와도 외 유모세포가 열심히 띄움으로 인해서 기저막이 크게 흔들리고 뇌 유모세포에 전기 신호가 생겨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이지 한 7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뛰다 보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 많이 들으면 더 지치는 거고, 그래서 70년 좀 뛰면 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는 거죠. 혹은 뇌 유모세포를 외 유모세포를 뛰게 해주는 그런 유전자의 결함이 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0dB 소리는 들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뇌 유모세포마저 이제 병들게 되면 얘들까지 사라지면 아무리 진동을 해도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되지 않으니 70dB 이상의 고도난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정상 청력이죠. 정상 청력인 사람의 달팽이는 아닙니다. 3,500개의 뇌 유모세포가 있고 이거를 떠받쳐주는 외 유모세포 삼총사가 쫙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는 이제 심도난청입니다. 유모세포가 전혀 없는. 이럴 때 우리가 인공호흡 이식을 하죠. 그러면 이 정극에서 생긴 전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뇌 유모세포가 하는 똑같은 전기 신호 생성,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정극 숫자가 22개를 넘지 않습니다. 3,500개가 하던 일을 22개가 해야 되는 거죠. 350대 1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코클리아의 주파수 할당 방식인데요. 정극이 총 22개가 있고 가장 낮은 주파수는 200, 높은 주파수는 8000. 그러니까 한국어 음소에 해당하는 모든 주파수는 다 들을 수 있도록 배제를 했고 22개의 정극에 고루 나누어 놓았습니다. 22개, 3,500도 22인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한국어 음소 아이, 우오, 으, 에인데요. 이렇게 하는데 특정 주파수 3개 정도만 구분하면 이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음을 위해서는 좀 더 고주파수가 필요하긴 하지만 주파수를 몇 개만 구분하면 적어도 한국어 자모음, 알파벳 자모음을 알아듣는 데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말귀를 듣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런 점입니다.
아까 남자의 기본 주파수 180, 여자의 기본 주파수 255 이하라 그랬는데 요 세밀한 차이를 우리가 다 구분해야 저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데 255 보세요. 255 이하는 전부 1번 전극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목소리 기본 주파수가 다 똑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목소리 구분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면 다 같은 목소리로 들리니까 사람 목소리 구분도 힘들고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음악은 어떻습니까? 한 옥타브가 524 이하라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563까지거든요. 8개 음계를 또는 그 사이 반음도 있는데 세 전곡으로 다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음악처럼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인공호우가 말소리 알아듣는 데는 참 효과적인데 이런 식으로 사람 목소리를 구분하거나 여러 사람 이야기할 때 듣거나 음악이 잘 안 들리는 이게 이제 아주 단점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정상이고 청력 소실인데 이런 사람의 달팽이 관속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음은 정상이니까 이 깊숙한 데는 이렇게 멀쩡하게 되어 있고 이 고음으로 갈수록 외 유모 세포가 점점 줄어들고 가장 깊숙한 데로 가면 내 유모 세포마저 없는 거죠. 이런 상태고요. 만약 여기가 뚝 떨어진 이런 청력은 어떤 식일까요? 그렇죠. 이 부분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음을 해당하는 이 부분에 저음 부분만 내 유모 세포, 외 유모 세포가 다 있고 한 1000Hz 이상부터는 아예 유모 세포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인공호우 전극을 유모 세포 없는 데까지 딱 집어넣어 가지고 저음은 그냥 이 유모 세포를 통해서 그냥 소리로 그대로 듣고 고음은 이렇게 인공호우로 듣는 이런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고음은 인공호우를 통해서 듣고 인공호우를 통한 전기자극으로 듣고 저음은 소리를 통해서 유모 세포로 듣고 이렇게 전기자극과 소리자극을 같이 사용하는 방식을 전기 소리 자극이라고 명칭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가 간혹 있습니다. 저음은 정상인데 고음만 뚝 떨어진 자음이 다 떨어지니까 자음을 못 들으니까 말 변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호우 이식을 짧게 넣어서 하고 어음 처리기와 보청기가 일체형으로 된 기기를 착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증폭할 필요가 없어요. 정상이니까 그냥 듣게 하고 이 부분은 보청기를 통해서 듣게 하고요. 유모세포가 소실된 이 부분은 인공호우 통해서 듣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 소리 자극 방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소리 자극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청력도가 되겠습니다. 저음은 살아있고 고음은 소실된 이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봐서 이런 청력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치면 이 부분은 인공호우로 들어야 되고 이 부분은 보청기 증폭을 해야 되니까 보청기 달린 걸 쓰면 되고요. 이렇게 저음이 완전 좋은 사람은 이 부분은 증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 고음 부분만 이렇게 인공호우로 들으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전기 소리 자극, 전기 자극은 인공호우로 들으면 되는데 소리 자극으로 저음을 들으려면 그 저음에 분포되어 있던 잔존 청력, 다시 말해서 유모 세포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잔존 청력 보존 수술, 소프트 서저리라고 하는 수술 방식을 써야 되는데 간략히 보면 이런 겁니다. 후고실 개방술, 이 뼈를 깎아내야 달팽이가 나오는데 이 후고실 개방술을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팽이관 입구로 들어가는 구멍이 정원창이라고 하는 구멍인데요. 뼈가 그걸 항상 덮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뼈를 충분히 제거하고 정원창이 나오면 정원창을 절개를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뼈가루나 피가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원창이 구멍이 열리면 여기가 달팽이관 입구가 됩니다. 이리로 인공호우 전극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내부에 멀쩡하게 살아있고 오손도손 잘 지내고 있는 유모세포들이 도대체 옆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게 말이죠. 지도 새도 모르게 이걸 싹 갖다 넣어가지고는 다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수술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안이 달팽이관 구멍이 열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극이 저기 한 2.4cm쯤 되는 전극인데 이제 삽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2.4cm. 뭐 쑥 밀어 넣으면 1초면 들어가겠는데 이건 이제 실시간 영상입니다.
정지 화면이 아니고. 그래서 한 1mm 밀어놓고 잠시 쉬고 1mm 밀어놓고 잠시 쉬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요거 밀어넣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다시 1분 경과, 또다시 1분 경과. 그래가지고 이렇게 3분에 걸쳐서 이제 다 들어간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안쪽에 있던 유무 세포들은 도저히 눈치를 못 채는 이런 상황에서 전극 삽입이 완료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 가을쯤 수술한 환자인 것 같은데요. 점진적으로 고음이 떨어져서 고음이 떨어지면 이제 자음호흡 중에 자음이 안 들리니까 말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청기를 써봤는데 보청기는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쓰지 않고 지내고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하러 온 거죠. 왼쪽 어음 변별력이 더 나빠서 왼쪽에 EAS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변별력이 72%로 5개월 뒤에 했는데 많이 좋아졌는데요.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좋아지겠죠. 청력이 약간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것 같습니다. 골도 청력은 그나마 살아 있어서 내부의 유무 세포 손상은 아주 최소한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델사에서는 듀엣 히어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EAS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비를 이용한 결과인데 보청기 착용했을 때보다 이후에 전기 소리 자극을 하고 나서 이제 말지각 점수가 이렇게 급격히 좋아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수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시끄러운 데서도 좀 듣기 좋다, 음악도 듣기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코클리어사는 코클리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회사에서는 국제 다기관 연구 1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비소음 상황에서도요 EAS 하고 나서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뒤에 이렇게 말지각 점수가 좋아졌다고 했고 시끄러운 데서도 역시 수술 전보다 수술 뒤에 말지각 점수가 이렇게 쭉쭉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음악이 중요한 이슈인데 음악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6명 소아를 대상으로 이런 이제 저음은 살아있고 고음이 떨어진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이제 EAS를 시행하고 음악 청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멜로디 듣고 음악 맞추기입니다. 동일한 멜로디 5음을 8개 악기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악기로 했는지 맞춰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거의 한 이렇게 5, 60점 정도 점수들을 보이고 있고 이건 좀 더 어려운데요. 멜로디 듣고 제목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12개의 멜로디를 단순 멜로디만 들려주고 제목 맞추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멜로디의 템포, 박자를 다 빼버렸습니다. 박자로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모르시겠죠? 아시나? 텔레비전에 그겁니다 이게 우리도 어려운데 이 친구들은 박자 다 떼고 이렇게 멜로디만 짚어줬는데도 이걸 이제 맞추는 거죠. 점수를 보면 잘하는 애들은 80점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도 잘 알아듣고 음악도 들으려면 어쨌든지 그 깊은 곳에 있는 잔존 청력, 유무 세포가 다 살아야 되는데 수술 이후에 그게 살아 있는가 하는 거를 연구한 건데요. 90명 환자에서 수술 전 청력이고 6개월 뒤 청력입니다. 한 10대 11 정도 떨어졌으니까 괜찮습니다. 보청기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개 환자의 결과를 보면 반수는 청력이 조금 떨어졌지만 25%는 많이 떨어졌고 4% 정도는 청력을 완전히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EAS의 장점을 지적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연구인데요. 수술 전 청력에부터 직후 1년, 2년 뒤입니다. 점점 정청력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것도 또 다른 연구에서 보인 결과인데 수술 1개월 뒤에는 잔존 청력이 보존된 사람 75% 이상 보장, 25% 이상 보존이 이렇게 4분의 3쯤 되는데 이게 1년쯤 되니까 보존돼 있던 사람들이 청력을 또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 정도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그 점 잔존 청력이 살아있다가 점진적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물질 반응에 의한 섬유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달팽이관 속에 전극을 밀어 넣으면 이거는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이물질이기 때문에 단백질들이 모이고 염증 세포들이 모여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요, 섬유 모세포라고 하는 세포들이 모여들어서 섬유 조직, 콜라겐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여기서 형성이 되면서 뻣뻣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원래 비어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달팽이관에 전극이 들어있는 모양이고 잘라놓은 단면도가 이런 식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전극이 들어있고 여기가 기저막이고 아까 유모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인공호흡 수술 후에 자른 건 그림인데요. 이 아래쪽 이 초록색 부분이 섬유 조직이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진을 보면 원래 이 부분은 그냥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공간인데 여기에 섬유 조직이 빳빳한 섬유 조직이 차 있으면 이 기저막이 진동을 할 수가 없어요. 진동을 못하면 유모세포에서 전기가 안 생기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심한 염증이 생기면 이 세포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청력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배터리가 부족한데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술 직후에 청력을 잃거나 아니면 점진적으로 청력이 떨어져서 잔존청력을 잃었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게 EAS 이후에 소리 자극, 전기 자극, 전기 소리 자극을 비교한 연구 결과인데요. 평균만 보겠습니다. 수술 전 보청기만 꼈을 때 점수입니다. 매우 낮죠. EAS 후에 보청기만 착용했을 때 역시 점수가 낮습니다. 하지만 전기 소리 자극을 같이 하면 점수가 매우 좋아집니다. 이 경우 보청기를 꺼버리고 인공와호만 써도 점수는 수술 전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습니다. 수술 이후에 영원히 잔존청력이 살아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잔존청력이 떨어지더라도 이 정도의 성적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인공호흡 환자 중에 저주파수 잔존청력이 충분하다. 그 기준은요. 500Hz 이하의 60dB 이하의 청력이 있으면 EAS를 고려해야 하고 잔존청력 보존 수술을 시행한 다음에 잔존청력이 남아있다고 하면 전기 소리 작업 방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수술에 성공하면 비소음 상황 말지각과 소음 상황 말지각이 개선이 되고 음악 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는 청력 직후에 잔존청력이 손실되기도 하고 수술 직후에 살아있더라도 잔존청력 보존 이후에 세월이 가면서 청력이 소실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공호흡만 사용해도 수술 전보다는 월등히 나은 말지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그 강의 질문은 많지 않고요. 선생님 주로 뭐 강의가 너무 쉬웠다, 선생님 짱이다, 뭐 부산에서 듣고 있다. 네. 지금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네. 동원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질문 선생님 앞에 보시면 하나만 올라왔는데요. 예. 보청기 출력을 높이면 웅웅 울려면서 들리는데 인공화호는 전기 자극으로 소리를 정확히 청취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요. 인공호흡을 하면 수술 직후에는 소리를 정확히 듣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생 들어온 우리의 주파수 범위랑 완전히 다 다른 새로운 소리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한 1, 20% 알아듣게 되고 이게 한 달 지나면서 10% 좋아져서 한 6개월 지나면 한 7, 80% 정도 변별력을 가지는 그런 청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예. 웅웅 울리면서 들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탁평곤 선생님께 찾아가서 매핑을 새로 하면 그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강의 감사합니다. 네.